네, 안녕하세요. 네, 임동희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 사장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 계속 강조하지만 G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또 깁스 에너지, 깁스의 프리 에너지, 깁스 자유 에너지, 그리고 깁스 자유 에너지의 변화 값이 0보다 작을 때 반응의 자발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델타 G를 기본적 개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쭉쭉 여러 가지 순수 물질 그리고 혼합 물질에 있어서 그때 요 깁스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해내고 결국 우리는 요 화학 평형이라는 요 관점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장에서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전위연력학, 상도표, 또 부분 몰량, 용액 나오는데 여기 상도표 그리고 총괄 성질에도 상도표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평형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수업 방향이기 때문에 이 세 부분은 사장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전위연력학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이라는 말은 트랜지션, 그 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스테이트가 있고, 스테이트는 상태죠. 또 그리고 페이즈란 말도 있죠. 요거는 한번 더 여러분들이 리뷰를 해보세요. 스테이트라는 것은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그런 것들을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페이즈는 상태 아래에 예를 들어서 고체 상태 아래도 같은 고체지만 페이즈가 상이 다른 물질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 같은 경우 기본적인 단위 구조가 이렇게 마른 목골이 있는 반면에 또는 긴 이런 직사각형 형태의 이런 형태의 상도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이 전이될 때 이런 상이 전이될 때 어떠한 조건에서 안정성을 가지느냐 그 내용이 상전이 그리고 안정성 조건입니다. 상전이 설명에서 사용되는 요 깁스 에너지, 요 G가 압력과 온도의 변화에 있어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요 사장의 우리가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했던 요 G 그리고 델타 G의 자발성의 척도 여기 있죠. 이 자발성의 척도에서 중요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델타 G가 0보다 작을 때 자발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온도가 일정해야 되고 압력이 일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델타 G가 0이 나오면 그것으로 자발성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있어서 델타 G의 변화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여기 4장 초반에서는 G의 깁스 에너지가 압력과 온도가 변할 때, 즉 압력이 변하고 온도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또한 압력은 고정되어 있고 온도는 바뀌는 상태에서 델타 G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자, 이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델타란 말은 항상 어떻게 해석합니까? 델타는 나중에서 처음을 뺀다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과 2번의 상태가 있다고 합시다. 1번은 액체 상태, 2번은 전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서 델타에서 봤을 때 전기 상태가 앞에 나왔다는 말은 나중 상태고 액체 상태가 처음이죠. 즉 지금 현재 우리가 델타 G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액체 상태가 처음이고 그리고 전기 상태로 바뀌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이러한 과정의 델타 G가 만약에 0보다 작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 요 앞에 거와 뒤에 거를 뺐을 때 0보다 작다는 말은 여기 앞에 있는 이 숫자의 값이 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의 값이 더 작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전기 상태의 깁스 에너지가 작은 상태면
이때는 자발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내용이 지금까지는 요 지의 개념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지의 개념에서 이제부터는 GM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몰당의 개념을 우리가 더 추가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동일한 개념인데 몰당 깁스 에너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GM 지표입니다. 자, 여기서는 보세요. 델타지라는 것은 우리가 단위로 나타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킬로줄 또는 뭐 줄로 나타내죠. 자, 그러면 GM은 킬로줄 퍼 몰이죠. 우리가 전기 상태든 액체 상태든 그 전기 상태든 액체 상태든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도 기체일 경우에 그 물의 양이 있겠죠. 양. 물이 뭐 이만큼 있으면 뭐 1몰, 물이 이만큼 있으면 2몰. 그렇죠. 그 양의 개념을 나타내는 게 요 몰수죠. 개수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양을 나타내는 몰수와 그리고 요 델타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몰당 깁스 에너지가 서로 곱해주면 몰이 없어지면서 G의 에너지의 값이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몰수의 개념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 그때 우리가 살펴보는 알아야 되는 지표는 몰당 깁스 에너지, 즉 몰 깁스 에너지라고 하는 GM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방금 했던 것처럼 만약에 액체 상태에서 전기 상태로 변환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이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깁스 에너지가 델타 G의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다는 거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자발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발적 변화라는 것은 액체에서 전기로 바뀔 때 특정 온도와 특정 압력에서 자발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요 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기 2, 즉 앞에 있는 요 값이 더 작아야지 자발적 반응을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전기 상태로 바뀌는 관점에서 지금은 전기 상태로 바뀌는 그러한 자발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왜? 우리가 지금 델타지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자, 그렇다는 것은 어떤 상이 존재를 하면 기상이든 액상이든 고상이든 그 세 개의 상태가 존재할 때 그 세 개의 상태 중에서 어떤 상이 가장 안정적인 그 모습을 나타낼까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세 개의 상 중에서 GM이 몰 깁스 에너지가 제일 작은 그 상이 제일 안정한 상이라는 거예요. 제일 안정한 상이라는 것은 그 상이 자발적으로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어떤 물질이 존재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물. 그 물질은 가장 낮은 몰 깁스 에너지를 갖는 상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깁스 에너지 변화인데 깁스 에너지 변화에서 압력에 따른 압력이 변화를 일으키고 단 온도는 일정합니다. 일정 온도에서 델타 G와 델타 P의 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즉 델타 P 압력이 바뀔 때 델타 G 깁스의 에너지도 바뀐다는데 그게 식으로 정리된 값이 이겁니다. 자, 요것은 식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 책 102페이지 보면 요 식을 유도하는 쭉 설명이 나옵니다. 한 페이지 정도. 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즉 엔탈피의 정의, 뭐 엔트로피의 정의, 또 그런 것들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스스로 유도해서 손으로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작성을 쭉 하고 일정 온도와 그리고 압력이 변화하는 관계를 식을 정리하면 이런 관계식을 최종적으로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관계식을 보고
이 관계식으로부터 도출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자, 한 가지 새로운 용어 정의가 나왔는데 VM입니다. 자, 어떤 앞에 상태량의 기호가 있다 하더라도 밑에 M이 붙어 있으면 이건 몰당입니다. 그 부피는 부피죠. 부피 중에서도 몰 부피를 우리가 VM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GM은 변화값을 나타내고 압력도 변화값을 나타내는데 VM은 델타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몰 부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수학적으로만 보면 이렇죠. 델타 P가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당연히 여기도 플러스가 되죠. 왜? VM은 몰 부피라는 것은 부피가 제로가 될 수가 제로 될 수도 있지만 요 부피 제로 켈빈에서는 여기서는 플러스의 양수의 값을 기본적으로 몰 부피를 나타내기 때문에 델타 P가 플러스가 되면 델타 GM도 플러스가 된다라는 이 사실. 자, 그리고 주어질 압력 변화에 대해서 주어질 압력 변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압력이 바뀌는데 압력이 1 ATM에서 어떤 경우에는 10 ATM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압력이 5 ATM에서 6 ATM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어떤 특정한 주어진 압력 변화에 있어서 델타 P가 어떤 값을 가진다는 거죠. 몰 부피가 큰 물질의 경우에 몰 부피라는 건 이거죠. 델타 P가 정해져 있고 그 상태에서 VM이 큰 물질의 경우 몰 깁스 에너지의 변화가 최대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수학적 식으로 봤을 때 VM이 클수록 델타 P가 일정하면 델타 GM은 더 커지게 되고 델타 GM이 커진다는 말은 처음과 나중의 관점에서 변화폭이 더 크다라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수학적 식으로 보면 너무 간단하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해석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했던 압력에 따른 깁스 에너지 변화입니다. 그래서 X축은 P를 나타내고, 즉 압력이 낮은 압력부터 큰 압력으로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Y축은 GM입니다. GM은 몰 깁스 에너지죠. 몰당 깁스 에너지죠. 자, 여기서 지금 그래프가 여러분 책의 그래프와 함께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책에서는 이 녹색 그래프가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점선으로. 제 거는 컬러로 나와 있고. 자, 보시게 되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 지금 솔리드라는 게 있죠. 솔리드라고 하는 상이 녹색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리드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솔리드입니다. 여기. 이 선이. 여러분 책에 잘 표시를 하세요. 이게 솔리드고 리퀴드는 이겁니다. 이거. 요게 리퀴드의 선이고 가스는 요 선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경우를 보면 가스는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GM 값은 커지고 그 액상 같은 경우도 압력이 커지면 리퀴드의 GM이 더 커지고 솔리드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녹색은 뭘 의미하냐면 녹색은 어떤 특정한 압력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압력이다. 여기 압력이다. 여기 압력에서 여기 압력이면 이 점과 이 점이 있죠. 가스상과 그다음 액상과 솔리드가 있죠. 이 세 개 중에서 녹색의 의미는 가장 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랬죠. 어떤 물질이 액상, 기상, 고상 중에서 그 세 개의 상 중에서 어떤 상으로 존재할지 또는 어떤 상이 가장 안정할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GM이 작은 값을 나타내는 게 가장 안정하고 그 상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은 각 압력에 따른 가장 안정된 상을 나타내는 선이 녹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서는
흑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컬러로 안 나와 있어서 이 녹색 선이 여러분들은 이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 점을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개는 가장 낮은 아까 얘기했죠. GM을 갖는 상태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뭡니까? 자발적 성향을 나타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압력은 특정한 압력이 있겠죠. 뭐 정확한 수치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특정 압력에서 이 물질은 가장 안정된 게 여기죠. 리퀴드죠. 액상이죠. 액상의 형태로 가장 안정되게 존재하는 게 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압력에서 또는 이 압력에서는 가장 안정한 게 솔리드 형태로 존재하는 게 가장 안정한 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압력이 낮을 때는 GM 값은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즉 제일 낮은 게 이 부분이죠. 고상이죠. 그리고 압력이 높을 때는 GM이 가장 큰 게 여기 게스죠.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GM 값이 작을수록, 즉 여기죠. GM 값이 작을수록 그 압력에서 그 상이 가장 안정하다라는 거죠. 가장 안정하다는 것은 세 개의 상 중에서 그 상으로 바뀌려는 경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GM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상으로 자발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이 방향이죠. 압력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은 점점점 액상이 점점점 안정성을 띠게 되고 액상이 안정성을 띈다는 것은 액체로 존재하려고 하는 자발적 변화가 크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응축이죠. 응축. 그리고 더 압력이 강해지면 솔리드가 가장 안정한 상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압력을 가하면 액체가 고체가 된다는 거예요. 고체가 가장 안정된 상으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는 일반적인 물질이지만 물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은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물질들과 달리 즉 고상과 액상일 때 그런 몰 체적이 그러니까 몰 부피가 다른 일반 물질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액체를 냉장고에 얼리면 물을 냉장고에 얼리면 부피가 더 늘어나죠. 그 같은 물과 같은 고체의 물 분자의 수가 100개 같다 하더라도 고체가 되면 부피가 더 커집니다. 부피가 더 커진다는 말은 물의 경우는 요 VM, 몰 부피가 고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의 희한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특성 때문에 다른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현상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내용들은 환경화학 시간에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 그래프는 지금 X축은 P고, Y축은 GM입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에 대입을 해보면, 요 델타 P분의, 여기 있죠. 델타 P분의, 그 다음 델타 GM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뭘 나타냅니까? 요게 VM이죠. 델타 PM분의 델타 GM이라는 것은 압력의 변화분의 GM의 변화, 다른 말로 하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은 다른 말로 하면 기울기죠. 즉 여기 말하는 이 VM은 기울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요 액상은 지금 이게 액상이죠. 액상은 이렇게 올라오고 액상이 가지고 있는 즉 VM 이 기울기죠. 그렇죠. P와 GM으로 나타냈을 때 이 기울기가 VM이라는 거예요. 그럼 액상의 경우에 VM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고상의 기울기 둘 중에 어떤 게 더 기울기가 더 큽니까? 액상이 더 크죠. 그러니까 요거는 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물질의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물의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자, 이렇게 해서 방금 했던 GM과 또 VM, 델타 P 요 관계에서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델타라는 것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죠. 그 압력의 변화,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인 델타 G의 개념이 아니라 압력이 변화되고 온도는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압력이 변한다는 것은 뭡니까? I는 initial, 처음이고 F는 final, 나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게 델타 P의 정의죠. 네, 그러면 GM 같은 경우도 보세요. GM인데 나중 압력에 의한 GM, 그리고 처음 압력에 의한 GM. 요거는 어차피 델타의 개념이잖아요. 요 두 개씩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쭉쭉쭉 정리하면 자,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GM인데 압력이 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atm에서 뭐 5atm으로 바뀐다. 그러면 요거는 5atm일 때 압력이 5atm일 때의 GM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최초, 그러니까 1atm일 때의 GM 값과 그리고 PF, PI는 이거는 나중은 5고 처음은 1이죠. 그리고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VM을 곱해주면 이렇게 압력 변화에 따른 GM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요. VM이 상수죠. VM이. 몰 부피가 거의 바뀌지 않는 그런 상태. 즉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액상과 거의 고상. 요거는 물론 물 같은 경우 앞서 얘기했지만 VM이 액상과 고상일 때 차이가 나지만 즉 VM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즉 상수로 거의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기상 빼고 다른 말로 하면 액상과 고상일 때 액체와 고체일 때 이런 GM의 압력에 대한 의존성을 나타내는 식이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관련 예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VM의 경우 이상기체는 액상에서 기산으로 가든 고상에서 기산으로 가든 그 기체의 경우에는 분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VM이 액상과 고상에 비해서 현저하게 더 차이가 납니다. 즉, 물 10개, 물 분자가 10개 있는 거랑 그 H2O 분자가 기체 상태로 10개 있는 것은 체적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상태일 때는 이 관계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일 때 두 개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개를 나누어서 이상기체일 때 GM의 압력에 대한 의존성 마찬가지로 요거는 델타 P는 나중에서 처음 빼고 델타 GM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건데 그 나중이라는 게 뭡니까? 나중이라는 거는 이거죠. 앞에서 했던 거 요거 관계식. 그래서 VM에서 나중 PF 그리고 VM에서 또 PI 이런 관계식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을 방금 했던 것처럼 했던 같은 말입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 첫 번째 식이고 이상기체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PV는 nRT 있죠? 요 식에다가 대입을 쭉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으로 볼 때 요 델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델타는 거시적 변화죠. 큰 스케일의 변화라는 거예요. 큰 스케일의 변화는 다른 말로 하면 미시적 스케일의 작은 미시적 스케일의 변화량을 적분시키면 큰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자, 델타 P는 거시적 압력 변화죠. 거시적 압력 변화는 미시적 압력 변화에다가 내용을 그 적분을 처음과 나중 압력에 따른 적분을 하면 미소 적분은 거시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적분할 때 우리가 지금 압력이 변화하고 있는데 최초의 압력과 나중 압력이 존재를 하죠. 자, 그리고 이 식에서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PV는 nRT 식을 같이 우리가 고려해 줍니다. 고려해 주면 VM이라고 하는 것은 V 나누기 몰수죠. N은 몰수죠. 이게 VM의 정의죠. 그래서 VM은 이 식에 의해서 VM이라고 하는 것은 RT 나누기 P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기체일 때만. 그래서 이 식을 대입을 쭉쭉 해주면 VM 대신에 이 식을 넣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적분을 쑥쑥쑥쑥쑥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RT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왔죠. 그 P는 P분의 1을 적분하면 내추럴 로그 P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델타 GM은 RT에서가 내추럴 로우에서 PI, 처음 압력 그리고 나중 압력.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우리가 요 식 찾아냈죠. 요 식에서 요 식 2를 우리가 다시 더해주면 PF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앞에 있는 식과 두 번째 식을 같이 더해주면 이러한 관계식이 최종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관심 있게 봅니까? G를 계산하는데 그 G 중에서도 특히 몰당 G죠. 몰당 G인데 압력이 변화할 때 압력이 변한 후에 그때의 GM 값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VM 값이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액체와 고체의 경우, 그 두 번째는 VM이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는 기체의 경우, 기체 중에서도 이상기체의 경우,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됐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깁스의 에너지 변화를, 즉 델타G를 찾아내는데 그 델타G에서 일정 온도, 일정 압력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오늘 시간에는 압력이 변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온도가 변할 때 델타G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력의 변화에 따른 델타G를 찾았고, 두 번째는 온도에 따른 압력 변화가 되겠죠. 자, 압력은 일정하고 두 개의 변수를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한 개를 고려할 때 한 개는 픽스되어 있고 또 한 개를 고려할 때 나머지는 또 고정되어 있습니다. 델타 G와 델타 T의 관계. 자,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당화 이 부분을 스스로 유도해서 풀어야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했던 내용이랑 플러스해서 이런 관계식이 도출된다는 것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M은 몰 엔트로피죠. 엔트로피는 그 에너지 나누기 켈빈 온도인데 몰당, 그렇죠? 자, 이런 관계가 나오는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관계, 수학적 관계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온도가 증가하면 델타 T가 여기가 플러스라는 거죠. 그러면 델타 GM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델타 GM은 요거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요 관계가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고, 또 SM은 여러분 몰당 엔트로피는 기본적으로 0K일 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로를 가집니다. 무질서도가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다 플러스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식의 관심은 온도가 변화하고 그리고 델타 GM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뀌죠. 그때 단 SM은 고정되어 있죠. 왜? 델타의 표시가 없잖아요. 상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온도가 바뀌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어떤 온도에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범위가 있겠죠. 그 물질의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식을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X축은 온도, 그리고 Y축은 GM에 대해서 이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녹색 선이 솔리드가 녹색 선이 아니라는 점 기억을 하세요. 솔리드는 주어진 온도, 여기 각 온도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표시한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온도에서는
솔리드가 가장 안정하고, 그리고 여기랑 여기의 온도에서는 요거는 지금 요거는 리퀴드입니다. 즉 액상과 고상은 꺾이지가 않아요. 이 그래프에서 앞서도 그렇지만 액상과 고상이 그래프가 가다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선으로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리퀴드는 쭉 이게 액상이고 고상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온도의 영역에서 안정된 그런 상들이 녹색 상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 한번 천천히 보시면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의 몰 엔트로피가 클수록 보세요. 요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물질에서 요 SM이 크면 클수록 SM이 만약에 엄청 크면 어떤 특정한 온도 변화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온도가 뭐 1에서 10K로 바뀐다 라고 했을 때 온도 변화 델타 T는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SM이 크다라고 하면 델타 GM은 어떻게 됩니까? 델타 GM 변화도 굉장히 크겠죠. 다른 말로 하면 GM의 변화도 상당히 크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물질의 몰 엔트로피가 크면 클수록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하다라는 것이 이 식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간적인 무질서도 액체일 때 그리고 기체일 때 그 안에 물 분자가 10개 들어있다 하더라도 기체의 경우가 물 분자가 H2O 분자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무질서도가 극도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높아지면 다른 말로 뭐다? 무질서도를 수학적으로 상태라고 나타내는 게 엔트로피죠. 그래서 공간적 무질서도가 기체 상태가 훨씬 더 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체의 SM이 액체의 SM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같은 거 보세요. 그래서 기체의 경우는 온도에 따른 GM의 감소가 액체보다 더 크죠. 여기 가스는 이거죠. 가스의 기울기는 엄청나게 기울기가 가파르죠. 액체랑 가스를 비교하든 고체랑 가스를 비교하든 가스 상태, 즉 무질서도가 큰, 다른 말로 하면 SM이 굉장히 큰 요 가스 상태가 온도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GM의 변화가 훨씬 더 크죠. 더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같은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들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개가 존재를 하면 개는 가장 낮은 GM을 갖는 상태로 전환되려고 한다. 다른 말로 가장 GM이 낮은 몰 깁스 에너지가 작은 상이 가장 안정된 상이라고 했죠. 자, 온도가 낮을 때, 중간일 때, 높을 때 보세요. 온도가 낮을 때 제일 GM이 작은 게 뭡니까? 여기 고체죠. 즉 예를 들어서 물의 경우에 온도가 낮을 때는 얼음으로 존재를 하죠. 0도씨, 1기압 0도씨 이하에는 고체로 존재하죠. 근데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1도씨, 10도씨, 뭐 60, 70도씨로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부분은 액상이죠. 액상이 더 안정하게 되죠. 즉 0도씨에서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액상으로 존재한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고체가 녹아서 액체로 바뀐다는 거고 그리고 온도가 완전히 높게 되면 어떤 상이 제일 안정하게 됩니까? 땡땡땡 기상이죠. 즉 100도씨 물의 경우에는 100도씨가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기상으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어떤 물질은 기상, 고상, 액상의 각각 다른 상태로 존재하는데 압력이든 온도든 어떤 상황이든 GM이 가장 작은 상태로 그 물질의 상이 자발적으로 변화되려는 경향을 가진다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깁스 헬름홀츠라고 하는 이 식이 있는데, 식은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깁스하고 헬름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것은 깁스의 에너지를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방금 알아봤죠. 이거죠, 이거. 그쵸? 온도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무엇에 의해서 판단했습니까? SM으로 판단했죠. SM의 데이터가 있을 땐 얘가 판단이 되죠. 그런데 깁스하고 헬름홀츠 식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깁스 에너지의 온도 의존성을 엔트로피의 개념이 아니라 엔탈피의 개념으로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기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다른 응용 계산에서 이게 많이 쓰입니다. 또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유도했냐면 GT라는 것은 온도분의 깁스 에너지죠. 온도분의 깁스 에너지 이 새로운 이렇게 조합 상태량, 이것도 상태량이고 이것도 상태량이죠. 그 새로운 두 개의 상태량을 이렇게 나눠줬죠. G와 T를 하나의 상태량으로 정의를 하고 요거의 기울기를 이용을 하면 희한하게도 그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만들어놨어요. 보세요. 자, GT의 기울기라는 것은 뭡니까? GT의 기울기라는 것은 온도에 따른 GT의 기울기입니다. 즉, GT를 하나의 상태량으로 보고 하나의 상태량을 온도의 변화량에 따른 여기 있죠. 온도의 변화량에 따른 GT 값의 변화량.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아까 앞서 봤던 이 그래프가 G하고 T를 나타내는 그래프죠. G하고 T를 나타내는 그래프. 자, 이 그래프에서 온도의 변화가 그대로 X축에 있고 그리고 Y축은 온도의 변화가 있고 Y축은 G하고 T로 만들어서 새로운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만들어서 온도에 따른 GT의 상태량 값의 변화량을 미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미분 이거 있죠. 미분 공식. A, B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A는 그대로 두고 B를 미분하고 그리고 A를 미분하고 B를 그대로 두죠. 이게 잘 알고 있는 미분 공식이죠. 마찬가지로 GT도 여기에 T분의 1과 G로 여기에 A고 얘가 B라는 거예요. 두 개의 변수를 각각 미분하게 되면 이거는 뭡니까? 첫 번째는 그대로 두고 그 두 번째 변수를 T로 나누었죠. 맞죠? 이게 A하고 B 프라임이죠. 그리고 여기는 다시 A를 미분하고 B를 그대로 뒀죠. 요겁니다. 자, 그럼 요 식을 그대로 정리하면 요 식 미분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 잘 알죠. 자, 근데 여기서는 DT분의 DG. 자, 요게 방금 했던 우리가 방금 뭘 봤습니까? 이걸 봤죠. 이거 뭡니까? 거시적 변화, 미시적 변화죠. 요 M은 몰당이란 말이죠. 몰당이 빼면 어떻게 됩니까? 델타 G는 마이너스 S분의 델타 T가 되잖아요. 거시변화죠. 거시변화는 미시변화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DT분의 DG는 뭐다? S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S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요렇게 바뀌고 그리고 요 방금 했던 요 앞부분에 t분의 1을 한번 미분하면 t제곱분의 1이죠. 마이너스 요거죠. 요걸 미분할 줄 알죠? 요거 뭐 모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g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h 빼기 ts로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g를 여기다가 대신 넣어주고 요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떻게 여기다 t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죠. 그럼 TS 없어지죠. 그럼 결국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즉 우리가 G하고 T의 관계에서 GT의 기울기를 알아낼 수가 있고 그 앞에 했던 그래프 있죠. 그 그래프에서 식을 우리가 바꿔서 어떤 식이 있으면 식의 기울기는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식이 T제곱분의 엔탈피의 값으로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온도의 의존성인데 온도의 의존성이란 말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변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GT 그래프의 기울기는 엔탈피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엔탈피에. 비례해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 책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예제 한번 보시고 예전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식을 이용하는 건데 이 내용을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다시 활용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